우주의 시작이니까 이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스타팅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차만 잠깐 보면 일단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나 거기에 따른 뭐 이론이 빅뱅 이론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러면 그 이론에 따라서 생겼다. 근데 생겼는데 각각의 스텝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요 책 교과서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요 목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지금 할 거는 저 왼쪽에 그림 있죠. 뻥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는 말을 따르면서 이제 할 텐데 빅뱅 영어죠. 한국말로 뭐 터지면 무슨 말이라죠? 의성으로 펑 이러죠. 영어에서는 그걸 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빅이 뭐지? 크게 펑 터진 게 빅뱅 이론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다큐멘터리처럼 약 지금으로부터 뭐 138억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스타트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시대 138억 년 전에 자, 온도랑 밀도가 엄청 압축되어 있던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압력이 엄청 가해지면 막 어떻게 해요? 열받죠. 그런 상태. 막 수업 진행할 때는 요것만 보면 돼. 이게 압축 받고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펑 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라는 게 한 점에서부터. 자, 그렇게 폭발하면서 지금 이쪽 그림대로 마치 점 같은 게 서서히 폭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순서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빅뱅 이론. 자, 빅뱅 이론 뭐라고? 처음에는 고밀도 고압축, 고온으로 압축되어 있던 한 점에서 이게 견디다 못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 키워드 되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요렇게 지금 막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컨셉으로. 그 다음. 자,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럼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오른쪽, 왼쪽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한 문제 얘기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본 거랑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 본 거랑 어떻게 더 덥게 느껴져요? 더 많이 움직이면 막 더운 것 같죠, 그죠? 사실 온도가 높다라는 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게 물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전자혁명으로 보면 다 입자들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걔네들이 움직임이 많이 움직이면 요즘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 컨셉으로 다시 빅뱅을 좀 설명해 볼게요.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랑 비교한다고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좀 빨리 움직이는 거고 얘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온도는 얘가 빨리 오니까 덥다는 뜨겁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쪽 알갱이보다 이쪽은 듬성듬성 있죠. 그럼 밀도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거예요? 밀도는 뭐 물리적으로는 부피분의 질량이긴 한데 그냥 빽빽한 정도가 밀도인 거죠.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빽빽하지. 그럼 얘도 밀도가 큰 거죠. 자 그러면 이 컨셉을 보고 자 빅뱅 이론이 처음에 한 점에서 얘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막 입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치 요런 것처럼 이제 슬슬 비교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빅뱅 이론을 지금은 따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두 개의 이론이 대립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에 보듯이 왼쪽에는 빅뱅 이론, 오른쪽에는 정상 우주론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의 차이거든요. 자, 이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틀린 그림. 그러니까 뭐 어떤 차이냐? 오른쪽이 더 빽빽하게 있고 얘는 그냥 둥성둥성 있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갔을 때,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 갔을 때 이때의 느낌의 차이는 뭐예요? 이쪽에서는 얘네들 지금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팽창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 오른쪽은 얘가 개수가 늘어나면서 사이사이에 하나씩 또 생기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이 빅뱅 이론이고 오른쪽이 정상 우주론. 그러면 빅뱅 우주론은 얘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사이사이에 뭐 안 생기죠. 계속 팽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막 선생님 더워요. 어떤 게 더워요? 했던 거 기억나? 이 작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공간 좀 더 커졌어, 그지?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더울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덥겠죠. 그래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게 팽창하면서 입자들의 움직이는 정도가 느슨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팽창한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됐죠? 근데 정상 우주로는 얘네들이 팽창하면서 사이사이에 계속 일정 간격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슷하게 유지돼요, 온도가.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컨셉을 잡았고, 자, 내신으로도 잘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어쨌든 빅뱅 우주하고 정상 우주의 차이점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요 또 초딩스럽게 좀 사람 이름을 외우는. 빅뱅 우주로는 빅뱅 가문의 그 집안에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빅뱅 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빅뱅 누가? 빅뱅 가에서 가모프가. 그다음 쌤 친구 중에 상호가 있거든. 이름은 정시정, 정상호. 그러면 정상 우주로는 호로 시작한 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장 각점은 정상호에서 정상 우주로는 호의, 빅뱅은 빅뱅 가문의 가모프가 됐어요. 주장한 사람. 자, 우주의 크기. 어쨌든 둘 다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팽창하는 거 맞네요. 자, 질량. 왼쪽은 공간은 커졌지만 얘네들 이 점들의 개수는 계속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얘네 질량은 일정하겠죠. 빅뱅 우주랑. 근데 얘는 듬성듬성 사이에 계속 뭐가 생기네? 그럼 당연히 정상 우주론의 질량은 증가하는 거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밀도는 아까 빽빽한 정도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서 공간은 커졌는데 개수는 한정적이야. 그러면 여백이 더 커진 거네? 그러면 얘의 밀도는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그 말이 이해돼? 그리고 얘네들은 공간도 커지면서 사이사이에 또 계속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빽빽한 정도는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밀도는 요런 식. 자, 우주의 온도는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개수가 똑같은데 공간만 커지면 이 입자들이 운동하는 게 더 천천히 같은 것처럼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얘는 빅뱅을 감소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공간도 커지지만 입자가 중간중간 생기면서 천천히 또 같이 움직이니까 온도는 얘는 일정할 거예요. 이 컨셉 이해돼요? 돼? 어렵지 왜? 첫날에서 그랬나? 자, 그리고 하나 그냥 예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2차원적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얘가 어쨌든 이렇게 커지니까 막 중심에서 커질 것 같은데 내가 요거를 잡아볼게. 얘의 기준으로 요 나머지들은 멀어지고 있고요. 얘의 기준으로 봐도 이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 하나를 잡고 해도 계속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주에서는 중심이 없어요. 이 말 이해될까 혹시? 이해돼요? 그래서 이미 한 은하를 기준으로 딱 잡고 다른 애들이 멀어진 걸 보면 여기 있는 은하를 다른 은하 보면 멀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은하를 또 딴 데처럼 또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중심이 딱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중심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기응, 니은, 디귿에서 이제 틀린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문제 내신 탄탄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넘기면 본문 조금 넘겨봐봐. 내신 탄탄이 나올 거거든. 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3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1번 봅시다. 1번. 자, 아까 정상하면 정상호 이렇게 배워했어요. 그죠? 이제 정상호니까 호. 얘는 와인슈타인이 아니고 누구다? 호, 뭐, 호일. 호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빅뱅 하면 빅뱅 가문의 가문프. 그죠? 그 다음 우주의 크기는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한가요? 지금 둘 다 어떻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고 둘 다 증가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우주의 질량은요. 정상 우주로는 팽창하면서 사이사이에 뭐가 계속 생기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증가 맞고. 근데 빅뱅 우주로는 원래 처음 갖고 있던 걔가 거리만 멀어질 뿐 그대로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의 질량은 일정하죠. 맞나요? 자, 4번 밀도 봅시다. 밀도 빽빽한 정도. 정상 우주로는 팽창하면서 사이에 균일하게 생기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빽빽한 정도가. 그래서 일정한 거 맞고 빅뱅 우주로는 부피는 커지는데 사이 있는 거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니까 여백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밀도는 오히려 작아지는 셈이죠. 그럼 이게 지금 옳게 한 거는 4번이 맞네요. 자,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정상 우주로는 커지면서 입자 사이 계속 균일하게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얘는 일정하고 빅뱅 우주로는 사이사이 거리가 계속 멀어지니까 듬성듬성 부딪히니까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해 가나요? 네? 혹시 질문 하다 안 됐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그죠? 자, 3번. 3번 했어? 수지 했어? 3번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된 우주론의 이름은 무슨 우주론인가요? 이 둘 중에 하나잖아.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은 요 사이에 공간에 뭐 안 생기는 거지. 자, 그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네. 자, 기억. 우주가 팽창하죠. 지금 그림만 봐도 이게 공간이 커졌잖아. 팽창하는 거 맞고. 자, 그 다음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밀도는 빽빽한 정도인데 여기는 듬성듬성해졌죠. 그럼 오히려 밀도는 작아지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자, 디귿.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자, 그림 그대로 봐도 얘 기준에서 각각의 거리가 점점점 얘에 비해서 훨씬 멀어진 거 맞죠? 그러면 이거 멀어졌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자, 이해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다시 또 이론으로 잠깐 갈게요. 자, 빅뱅 우주론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게 아마 교재 없을 거예요. 있나? 오른쪽에 있나? 자, 보면 일단은 지금 빅뱅 이론이 우주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했지? 팽창하고 있다 했죠. 그 전에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의 최대 실수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했다고 돼 있고 그 전에 프리드만과 르메트는 팽창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A가 틀렸고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서 그럼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이게 맞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희들 직접 봤니? 직접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블 만환경 이런 말 들어봤어? 허블. 허블 만환경이 이렇게 생겨갖고 우주의 별들을 관측하는 실제로 지금 우주에 떠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해체됐을 거예요. 얘를 통해서 실제로 측정했더니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두고 관찰해봤더니 아까 빅뱅 이론처럼 얘네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니까 얘네들 거리 자체가 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게 맞죠? 팽창하고 있다는 게. 그죠? 그래서 팽창의 증거가 확보되면서 아인슈타인은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유일한 아인슈타인의 실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빅뱅의 과모프랑 정상호가 대립됐는데 자, 누가 맞다 했죠? 이 둘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빅뱅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관찰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증명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을 또 관측했대요. 지금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계속 빅뱅 이론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펜지어스랑 윌슨이 전파만한 경우 통해서 이 온도 분포를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관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볼게. 우리가 공을 쳐다보면 공이지만 얘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라는 걸 자세히 보면 이제 원자핵하고 주변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 원자핵을 다시 또 살펴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또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상 과정에 나오죠. 중2나 중3에서. 그지?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었고, 이 양성자, 중성자를 더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단에서 쿼크라는 또 작은 알맹이 단위가 또 다녀요. 다시 원자를 뜯어보니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돌아다니더라. 됐죠? 근데 원자핵을 또 안을 보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근데 얘네들을 또 한 번 더 자세히 보니까 쿼크라는 엄청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는. 됐어요? 자, 그러면서 기존 스타트를 할 때 우리가 물질의 구성을 할 때 앞으로 이제 과거 시점에서 현재 시점 거꾸로 한번 쳐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쿼크겠지, 쿼크. 맞아? 쿼크고, 그리고 쌤 여기 전자도 끼워놨죠. 쿼크도 전자도 처음에 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물질 구성하는 입자는 쿼크다라고 얘기하면 틀렸고, 쿼크랑 전자 다 얘기해야 돼요. 요게 오답으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 자, 기본 입자는 가장 작은 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기본 단위로서 쿼크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요게 지금 맥락이고, 그 다음 쿼크가 합쳐져서 얘네들이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만들어진대요. 됐죠? 그럼 여기서 쌤 잘 살펴보면 쿼크의 종류에서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라는 게 있거든요. 조금. 그럼 요게 보면 요걸 업 쿼크로 할게요. 업 쿼크 두 개랑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되면 양성자가 되는 거고, 다운 쿼크 두 개에 업 쿼크 하나면 중성자가 돼요.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지만 이거 참고하고 있으세요. 그죠? 어쨌든 최소 단위는 쿼크고, 쿼크랑 전자로부터 이제 물질을 말할 거다. 됐죠? 그러면서 여기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서 방금 쌤 얘기한 대로 양성자는 위 쿼크 또는 업 쿼크 두 개랑 아래 쿼크, 다운 쿼크 한 개가 결합해서 양전하를 띠는 게 양성자. 그 다음 중성자는 업 쿼크가 하나고 다운 쿼크가 두 개가 결합돼서 중성위로 이루더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는 조금 암기로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죠? 지금 암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최소로 한번 외웁시다. 자, 그 다음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지면 이 가운데 있는 원자핵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핵은 방금 말한 대로 양성자, 중성자 합친 게 원자핵이고, 어쨌든 이 안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양전하 플러스 전하 띄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더 큰 의미에서 원자로 갑시다. 원자로 가면 원자핵하고 밖에 있는 전자가 같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 얘가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거는 배웠나요? 배운 것 같아요?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전자의 전하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중성 상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질이 구성하는 입자 최소 단위가 뭐라고? 쿼크만 하면 얘기. 쿼크랑 전자. 근데 쿼크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업 쿼크 두 개, 다운 쿼크 하나 되면 양성자라는 게 생성되고, 그죠? 이쪽이네. 그 다음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두 개가 되면 중성자라는 게 생성된다.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자, 일단 쿼크랑 쿼크가 얘네들 모여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됐죠. 어쨌든 여기는 전자는 없지. 그러면 전하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요거 얘기하고 있어.
양성자랑 중성자만 있으니까 양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양전하를 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얘 둘이 합쳐서 원자핵이 된 거고, 원자핵과 전자가 같이 있으면 얘를 원자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원자는 전자의 개수랑 원자핵의 개수 똑같거든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 그럼 얘들 더하면 합이 얼마예요? 제로지. 그러니까 중성 상태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원자로 구성되더라. 그래서 입자 구성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됐죠? 자, 이제부터 좀 정신 차리고, 잠깐만. 자, 이제 조금은 까다롭지만 하나씩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빅뱅이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펑 하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자들이 얘네들이 정해진 거는 개수는 똑같다 했잖아. 그럼 계속 커지면서 얘네들 사이 공간이 멀어지니까 온도는 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팽창하면 할수록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지. 이 부딪히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자, 그럼 온도가 계속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그림을 보는 방법을 볼게. 일단은 처음에 한 점에서 뻥 터졌으니까 일반적인 입자들이 막 작은 알갱이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겠죠. 그게 아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랬죠? 쿼크랑 전자. 그래서 여기 보면 쿼크랑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자, 그러다가 우리가 여름에 땀 막 덥잖아. 친구들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쾌하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폭발할 때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남들하고 안 놀라고 지 혼자 막 돌아다녀요. 쿼크 전자 따로따로. 그러다가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고 했죠. 그지? 그러면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붙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까 쿼크랑 업쿼크, 다운쿼크 합쳐서 양성자가 되거나 중성자 된다 했죠. 그러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되고 어쨌든 이 맥락은 계속 온도가 내려갈 거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는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른 애랑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 원자핵이 또 지나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전자랑 같이 어울리려고 합쳐요. 그러면 원자핵에 전자를 같이 합치면 얘는 뭐예요? 원자죠. 그래서 얘 원자가 생성돼요. 지금 흐름 이해했죠? 다시 보면 여기서 기본 입자 생성되고 양성자, 중성자 생성되고 그 다음 원자핵이 생성되고 그 다음 원자가 생성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갑자기 표시하는 이유가 이 시점 양성자, 중성자에서 얘네가 합쳐져서 원자핵 동그라미가 될 때 그때의 시간과 온도를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될 이 시점 몇 분? 3분이고 온도가 10억 켈빈.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에서 원자핵 동그라미 딱 되는 게 3분의 10억 켈빈.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스텝. 원자핵에서 밖에 돌아다니는 전자랑 합쳐지면 원자가 되는 거죠. 그 원자가 될 때 이 시점은 또 어떻게 되냐면 38만 년에 약 3000 켈빈. 그러면서 쌤이 그냥 갑자기 질문할게. 온도 단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도 단위 어떻게 돼요? 켈빈 잘 안 쓰죠. 섭씨도 쓰죠. 섭씨도. 차이가 뭐지? 섭씨도를 쓰는 그 기준이랑 켈빈을 쓰는 기준이랑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섭씨도는 섭씨 0도라는 거는 물이 어는 걸 기준으로 물 기준으로 온도를 제시한 거예요. 켈빈은 우리 화학의 물질이라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물질이 아까 막 학생 움직이는 거 맞죠? 그 움직임이 아예 정지하는 게 0켈빈이에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니까 물질의 입장에서 계속 보는 거잖아. 그래서 켈빈 온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을지 모르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환산하는 거 273.5 켈빈이 0도예요. 0도. 그러면 지금의 우주의 걸 재잖아요. 이게 3켈빈이거든. 3켈빈. 그럼 온도는 몇 도일까? 영하
대충 273켈빈이 0도였으니까 270을 막 빼면 0도에서 270 빼면 마이너스 270. 그럼 우리가 보기 엄청 춥죠. 근데 3켈빈이면 아직 0켈빈이 안 된 거죠. 0켈빈의 기준이 아까 뭐랬지? 물질이 정지하는 거랬지. 그러니까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 팽창 계속하고 있다. 자, 됐고. 자, 다시 문제로 가서 4번, 5번 풀고 지도 나갈게요. 자, 4번 보면 보기도 안 보고 그냥 여기 바로 적으면 되겠지. 자, D 이름 뭐지? 코크인가? 그 다음 C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중성자 또는 양성자일 거야. 정확하진 않지만 맞죠? 자, 그 다음 A는 쪼면 알게 있는 전자죠. 밖에 있는 놈 돌아다니는 놈. B는 원자 핵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맞는 게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배치 보면 1번이고. 자, 5번의 기억. A와 D는 기본 입자다. 기본 입자 우리 뭐랬죠? 쿼크만 아니고 쿼크랑 전자라고 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림을 여기서 안 내고 여기 나타냈으니까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스타트는 전자랑 쿼크 같이니까 A와 D는 기본 입자 맞다. 자, 니은 원자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아요? 그죠? 이 테두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C. C가 중성자 또는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쿼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D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근데 C는 A와 D 둘 다 얘기한 거는 틀린 거죠. 그냥 D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빅뱅 뻥 터지면서 이렇게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왜? 팽창하고 있으니까. 팽창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부딪히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죠? 오케이. 자, 했고, 다시 한 번만 우리 체크하면 3분 하면 온도 몇 도? 15켈빈.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하면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38년 하면 몇 켈빈? 그치, 3.켈빈.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더 체크하면 3분 후에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양성자 중성자에서 원자 핵으로 생성되었다. 요 시점. 그지? 그 다음 38만 년에 뭐가 일어났냐? 원자 핵에서 원자가 생성되었다. 맞죠? 여기 그림 보면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안 붙어 있잖아. 근데 요 기준은 이제 전자가 이 궤도 안에 붙어 있죠. 이렇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굳이 원래는 안 나오는데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쌤이 수업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루면 그때 외우면 되고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치? 다시 수지 3분은 몇 도? 3분 후 10억 켈빈 그지? 성민이 38만 년 3천 켈빈 오케이. 자 됐고 이해했죠 이제? 어떤 흐름인지 또 그래서 타임이 3분일 때 템퍼처 온도값이 15 켈빈 타임이 38만 년일 때는 3000 켈빈 네, 자동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아까 했던 거 내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있고 텍스트 상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그림과 매칭이 되면 돼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기본 입자는 아까 다시 한 번 더 뭐였죠? 쿼크랑 전자까지 포함해야 기본 입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팽창을 하면서 온도는 어떻게 돼? 계속 낮아지겠죠? 그래서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다. 자, 그 다음 됐고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양성자, 중성자고 얘는 좀 이따가 볼게요. 지금 갑자기 비율을 알 필요는 없어요.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다시 동그란 원자 핵이 된다 했죠. 자,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 약 3분이고 온도가 15 켈빈. 됐죠? 요 맥락 알면 되고. 자, 요거는 좀 잠깐 볼게요. 나중에 화학 파트 가면 다시 배울 텐데. 원래 원자 핵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요. 근데 수소는 중성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뭐냐면 양성자 하나로 그냥 수소 원자 핵이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인 헬륨부터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가 두 개씩.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그때 다시 암기하면 되고. 자, 그 다음 3분이 알고 약 38만 년 지났다. 온도가
3000 켈빈. 어떤 변화가 있다? 원자 핵이랑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서 전자가 이 원자 핵을 주위로 막 도는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00 켈빈이고 요런 모형을 가지는 형태다. 그러면서 방금 여기서 쌤이 수소는 양성자 딸랑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만 보고 쌤이 이걸 안 가르쳐준 문제에서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 얘는 수소 원자를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 이 두 개씩 있지? 그러면 얘가 어떤 원자다? 헬륨 원자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됐죠? 자,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게 돼서 일단 봅시다. 6번, 7번 둘 다 풀어봐. 같이 봅시다. 자, 6번은 몇 번 나왔어? 2번. 맞아? 펑 하면서 기본 단위가 코크랑 전자. 코크 3개 합쳐서 뭐? 양성자 또는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뭐? 원자, 핵. 원자, 핵이 전자랑 합쳐서 원자. 맞아? 요 그럼 그래서 몇 번이었지 아까? 2번이었나? 자, 됐고. 7번. 자, 봅시다. 기억.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뭐죠? 한국말로? 코크지, 코크. 그러면 여기 지금 코크는 C인데 잘못됐네, 그죠? 그 다음 니은 C가 3개, 코크가 3개 되면 양성자 또는 중성자 되는 거죠. 그러면 B, 양성자. A, B 둘 다 아무 때나 얘기해도 상관없던 거. 오케이. 자, 디귿. B가 B 한 개랑 양성자 한 개랑 D, 전자 하나. 이렇게 합치면 아까 두 가지 원소, 수소, 헬륨 얘기했었죠. 수소는 특이한 게 중성자 없댔어요.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수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맞고. 리을. 우주의 온도는 A 생성 시기, 중성자랑 C 생성 시기. 누가 먼저 됐지? 쿼크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중성자죠. 그러면 처음 대비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으니까 A 생성 시기보다 C인 쿼크가 생성됐을 때가 온도가 당연히 더 높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오케이. 자, 되죠? 오케이. 자, 더 있네요. 문제 9번이랑 1등급 1번. 문제 9번하고 1등급 1번. 해당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9번. 자, 문제 보기 전에 3부는 뭐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뭐에서 어떤?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으로 바뀌었죠. 그죠? 온도는 어땠지? 온도? 10억 켈빈. 그죠? 38만 년에는 뭐 어떤 게? 원자 핵에서 뭐로? 전자를 합쳐지면서 원자로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틀린 거만 보자. 몇 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네. 4번? 자, 이거 온도 몇 도지? 3000 켈빈인가? 근데 B 시기의 온도는 10억이 아니고 3000 켈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계속 구두로 묻는 게 다 보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게. 자, 1번. 1등급 1번이죠. 넘겨서. 자, 요거는 몇 번 나왔나요? 하기 전에 요 이름.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쿼크가 시작된 거죠. 쿼크. 요 두 개 합치면 원자 핵이고 얘도 이렇게 전자랑 원자핵이랑 합쳐지니까 얘는 원자겠죠. 어쨌든 요게 이제 스타트하면 되겠네. 여기서 뭐가 틀렸다고 나왔어요? 부끄럽지 않고 그냥 뭐 얘기하면 돼. 3. 또 5. 자, 일단 5번인데 한번 보자. 밀도라는 거는 빽빽한 정도죠. 그러면 우리가 쿼크에서 원자핵 되고 원자핵에서 원자 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대.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계속 현대로 오면 올수록 팽창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요? 빽빽한 정도가 작아지죠. 듬성듬성해지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뭐였지? B보다 C가 밀도가 더 컸다? 현대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제일 빽빽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듬성듬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네.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갈게. 자, 그 다음. 자,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앞에 건 했고, 우주 배경 복사. 말이 막 어려워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우주에 있는 뭐 백그라운드 복사?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빛이에요, 빛. 음, 우주 배경 복사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빛이라고. 그걸 이제 우주의 관점에서 거창한 표현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에너지죠. 예, 우주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인데 얘를 명칭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자 38만 년 온도 3000 켈빈이죠. 자 3000 켈빈일 때를 보면 요 시점이잖아요. 요 시점. 그렇죠? 그러면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 A랑 B를 비교할 거예요. 오케이? 자 A랑 B의 차이점은 A는 요게 보면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 근데 요쪽 B 파트로 이제 약 38만 년이 넘어가면 전자가 이제 원자 핵이랑 같이 이렇게 되면서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냐? 이런 입자들이 막 부딪히면서 지금 이 왼쪽에 그림은 계속 뭔가 뭐 정신없는 형태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막. 그러면 여기서 빛이라는 게 만약에 뻥 하면서 외부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빛이라는 놈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원자핵은 또 돌아다니지만 전자가 막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마치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나는 분명히 빛을 보냈는데 마치 막 가상으로 쌤이 사람 눈이라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빛이 얘네들 때문에 방해받아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빛이라는 게 지나는데 전자들이 막 방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잘 안 보이겠죠? 이거를 이제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때 상태가 불투명한 우주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다가 38만 년이라는 기준을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전자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원자랑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전자가 여기 안에 포획됐으니까 빛이라는 놈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밖에서 우리 관측자가 어떻게 보면 빛이 잘 보이겠죠. 맞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 38만 년, 138만 년 기점으로 이제 잘 보이겠죠. 이해돼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나?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원자 핵하고 전자가 떨어진 막 사방팔방인 상태에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붙어서 원자라는 게 되기 시작할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이게 된다. 그때의 시점은 38만 년이고 그때의 온도는 몇 켈빈? 3000 켈빈. 이렇게 계속 흐름으로 계속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아까 미리 그림 한번 봤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수소 원자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두 개씩 있으면 헬륨 원자 모형이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12번만 봅시다.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12번. 자, 일단은 이 과정만 보기 전에 이 과정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시점이 얼마 기준? 몇 년? 약? 38만 년 전, 그죠? 하고 이때가 온도가 3000 켈빈인 거죠. 그죠? 요 이제 이렇게 될 때가 3000 켈빈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더 이상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 자, 기억 가볼게요. 가시기의 우주의 온도. 그러면 얘가 되기 전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사실은 3000 켈빈보다는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높겠지. 3000 켈빈이라고 딱 집어서는 얘기를 못해. 왜? 이게 지나칠 때가 이제 3000 켈빈이니까. 자, 됐고 니은 나는 빅뱅 후 몇 분이다. 3분이 아니고 얼마? 38만 년 지났을 때 38만 년 후 3분은 저 앞에 뭐예요? 10억 켈빈이 되잖아. 그지? 이것도 틀렸네. 자, 디귿 우주의 온도는 자 가에서 나로 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보다 나가 더 팽창이 된 거죠. 그죠? 그럼 누가 온도가 높아요? 가나 중에 그 전 상태가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럼 온도는 가가 높겠죠.
자, 우주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맞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귿만 맞는 거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대충 뭐 전자가 방해하다가 안 보이다가 핵이 원자로 되면서 이제 보이는 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하고 이해했어요. 됐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누가 이게 뭐가 밝혀서 어떻게 관측이 됐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고 크게는 세 사람이지만 가모프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뭐라 돼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한 사람이지 조심해야 될 거는 가모프는 실제 장비로 관측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모프가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전자가 붙으면서 원자가 되니까 지금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도는 이전과 이렇게 됐을 때 온도는 점점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럼 쌤 다르게 물어볼게. 혹시 중학교 때 온도랑 파장을 이렇게 람다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관계 혹시 아나요? 파장이라는 게 이런 게 파장이죠. 자, 뭐냐면 자, 요 맥락을 어떻게할까? 주면 되니까 온도랑 에너지랑 파장과의 관계가 이렇게 요거를 일단 다른 구석에다가 요 관련 그림을 좀 이렇게 적어 놓을래요. T는 temperature 온도 값이고 얘는 에너지 람다라는 것은 파장이란 말을 뜻해요. 자, 그러면 쌤 볼게. 자, 요런 파장이 있고요. 쌤 일단 적어주죠. 자, 파장인데 이런 파장이 있고 1번 파장, 2번 파장. 길다 짧다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파장이 길다 얘기하고 이 파장이 짧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할게. 뭔가 덥고 이러면 파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막 더우면 우둔 같은 게. 그럼 파장은 어때요? 온도가 높다. 파장은 길다 짧다 둘 중에 뭐 짧다. 그죠? 온도가 낮다. 그러면 뭐 물질이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럼 파장은 길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으면 파장은 짧게 나타났어. 맞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파장의 변화거든요. 파장이 점점 더 우리가 빅뱅이 팽창하니까 온도는 어떻게 된다? 1차적으로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장은 듬성듬성 되니까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 정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파장과 온도의 관계를 한번 파악할 수. 그래서 일단 가모프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측으로 이론적으로 현재 아마 약 온도는 지금 3켈빈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엄청 대단한 거죠. 그때는 관측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풀었는데. 그래서 가모프는 예측만 했고요. 그 다음 온도랑 파장 관계를 보면 우리는 빅뱅은 온도는 계속 내려가니까 파장의 길이는 오히려 길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를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 봤더니 몇 켈빈이다? 현재는 3켈빈으로 측정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자, 그럼 예측했으면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측을 하겠지. 그죠? 요 두 사람이. 펜저스랑 윌스라는 사람이 이제 관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나? 잠깐만요. 안 넣어놨네. 요 사람이 전파 만환경 같은 걸로 해갖고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찍어봤더니 요런 그림처럼 우주 배경 복사가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이 우주 배경 복사 그림이구나. 자, 이거는 관측했죠. 누가 관측했다고? 가모프가 아니고 펜지어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바로 내신을 들어간 거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가모프가 아니라는 건 정도는 판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모프는 예측을 했고요. 있나? 펜지어스랑 윌슨은 관측을 했어요. 직접 장비로.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나면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현재 몇 켈빈이다? 우주 배경 복사는 3켈빈이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이 보면 이 그림하고 지금 매칭시킨 거거든.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계속 낮아지죠.
우주 배경 복사면서 이거는 이렇게 물결은 파장을 얘기해요. 그럼 온도가 낮으니까 파장이 느슨해지는 거 맞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서서히 느슨해진 거 맞죠? 그리고 이거 38만 년의 온도는 3000켈빈이었어요. 그죠? 근데 현재 관측했고 가모프 예측도 맞고 관측 펜제스랑 윌슨이 예측한 것도 현재는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이다. 오케이. 자,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3번 1등급의 3번 체크해 봅시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이 그림만 보고 38만 년에다 온도 몇 도? 3분 후가 15이고 3000켈빈이지, 그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몇 도? 3켈빈이죠, 그죠? 자, 파장 한번 보자.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니까 파장은 길어지는 거죠. 람다 값은 길어진다. 오케이, 자, 기억 봅시다. 가시기의 온도는 3켈빈이다. 틀렸죠? 가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3000켈빈이네. 오케이. 자, 됐죠? 자, 니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길어진다. 그대로 맞죠? 길어지고 있죠? 오케이. 자, 디귿 지금 초반에 얘기했어요. 기억날려나? 은하라는 건 우주는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봤죠? 어느 은하 기준 별들을 기준으로 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딱 중심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왼쪽 거 파트 했고, 자, 오른쪽 거 원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아까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딸랑 있는 게 수소 원자를 보겠죠.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게 헬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원소가 어떻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 그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수소 대 뭐 헬륨의 원자의 개수를 비를 따져봤더니 뭐 요렇고 뭐 질량비를 따져봤더니 요렇게 나온다는 과정을 살펴볼 거야. 이거는 이제 결론이야. 자, 봅시다. 처음에 우주가 뜨거웠을 때 초반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걸 샘플을 딱 따서 보면 대충 지금 몇 개지? 8개. 거의 비율이 1대1로 있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뜨거웠을 때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비가 약 1대1로 구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됐나요? 자, 그러다가 사실은 나중에 할 거지만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같다고 간주하는데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거든요. 중성자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던 중성자의 일부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양성자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거 두 번째 그림 봐줄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중성자의 일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만큼이 바뀐 거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 그림만 보고 양성자, 중성자, 여기 양성자가 빨간색이라 했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몇 대 몇이지? 14대 2죠. 총 16개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약분을 하면 7대 1이네. 그렇게 그냥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헬륨 원자를 잘 보면 헬륨 원자는 빨간색이 이게 양성자고 이거 회색이 중성자죠. 이 빨간색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딱 만나서 이 한 묶음을 헬륨 원자 해.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온도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비가 멈췄다면 이렇게 얘네들이 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헬륨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두 개 묶으면 헬륨 원자 핵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갈라서 봐서 이제 결론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따져봤더니 자, 개수 핵이니까 이 한 덩어리죠.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몇 개? 12개고 얘는 헬륨 원자핵이 한 덩어리는 한 개지. 그래서 12대 1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질량비는 자, 아까 얘기 뭐랬냐면 양성자, 중성자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한다 했어요, 쌤입니다. 그러면 원자핵의 이 개수를 그냥 1이라는 상대적인 숫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어쨌든 이게 10이죠. 그럼 질량이 약 10이라는 질량을 가져. 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아니고 질량은 어쨌든 이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질량이 4라는 값으로 가지겠지. 그래서 질량비는 12대 4가 되면서 약분하면 3대 1로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렵게 나오면 이걸 바로 물어볼 거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팔 때 이렇게였어. 근데 요게 6개가 이렇게 변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건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2개씩이니까 요 놈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거야. 됐죠? 그럼 개수를 살펴보면 하나짜리는 수소 원자핵이니까 수소 원자핵이 14개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개야. 근데 질량은 각각 하나가 다 비슷한 거니까 이거 똑같이 12개인데 얘는 4개로 취급해서 약분하면 3대 1이 나와요. 됐죠? 지금은 보면서 이해하는데 혼자 복습할 때 손으로 계속 이 변화를 연습하면서 개수로 카운팅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의미론적으로 왜 양성자가 중성자로 안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냐?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양성자, 중성자 거의 계산할 때는 똑같다고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누가 살짝 더 무겁다고?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엄청 뜨거울 때는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자유롭게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엄청 처음에 생성했을 때는 엄청 뜨거웠잖아. 그지? 그러면서 중성자가 양성자 됐다가 양성자가 중성자 됐다면서 이 비가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온도가 계속 낮아져. 그러면 중성자에서 양성자 가려면 선생님 과대 해석해 볼게. 여기서 이만큼 되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만큼 떨어지면서 얘가 이만큼 크기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양성자로 바뀌어요. 중성자가. 얘를 중성자로 처음 했을 때 더 무겁다 했잖아. 그지? 살짝 더. 그러면 얘는 에너지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거든. 즉 온도가 내려가도 중성자는 약간은 변형시켜서 버리고 양성자로 쉽게 된다. 근데 작은 놈이 큰 놈으로 되려면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덕지 붙어야 돼.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조금 낮을 때는 어떠냐면 얘가 중성자가 조금 떼어서 양성자는 가능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를 버리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요 말 이해돼요? 이해돼? 큰 놈에서 버려서 작은 놈은 온도에 상관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작은 놈인 양성자가 갑자기 중성자 되려면 외부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 덕지덕지 붙어야 된다고. 근데 온도가 내려갔잖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자체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돼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만 풀어볼래요? 자, 요거는 결론으로 이렇게 그림을 줬네. 아까 비율 나누는 거 개수랑 질량비 조심하고요.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인데 1호부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기 이랬으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서 원자핵이 된 거. 그러니까 시점이 약 3분 후죠. 그죠? 3분 후 온도는 10억 켈빈일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이 바로 약 3분 되었을 때다. 이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게 개수인지 질량인지를 잘 보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고 있죠? 개수, 질량. 봅시다.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인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몇 개씩 결합하면 돼요? 2개씩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얘는 헬륨 원자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수 보자. 그럼 하나는 낱개로만 했을 때 얘는 수소잖아요. 그래서 개수 세알리니까 몇 개지? 12개인가요? 그럼 얘는 12대 헬륨 원자핵은 이거 하나죠? 그럼 12대 1이죠. 3대 1이 아니고. 그치? 자, 그 다음 질량비는 이 양성자, 중성자 거의 비슷하다 간주하고 그냥 1로 버려있어. 상대적인 숫자로. 그럼 일단은 똑같이 이거 12개지. 그지? 이렇게 12개 맞아요? 그리고 질량이니까 이것도 하나로 치는 거죠. 12대 4가 되면서 3대 1로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기회가 하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손으로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
관측법을 좀 볼게요. 스펙트럼 이런 거 중학교 때 해봤나? 프리즘 부가시켜서 빛 막 무지개 색깔 나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빛이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햇빛 이 프리즘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무지개 색깔처럼 막 보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원소를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떤 식으로 다르냐 보려고 하는데,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의 종류부터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요렇게 쭉 연달아 일어나는 거를 연속 스펙트럼, 그죠? 자, 그 다음 결론만 볼게요. 이렇게 마치 선의 색깔이 나오거나 선에 대해서 시커멓게 나오거나, 이거는 선 스펙트럼 되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을 또 두 개로 분류를 하면 요 두 개만 차이를 보면 색깔별로 색깔이 띠처럼 선처럼 나오는 놈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밑에는 선이 색깔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커멓게 나오는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일단 불러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있고 크게 선 스펙트럼 있는데, 선 스펙트럼을 두 개로 나누면 이게 색깔 띠를 보여주는 거, 마치 이 색깔을 방출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서 방출 스펙트럼, 이 색을 아예 마치 흡수해서 시커멓게 보이는 데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 보니까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요 놈이 좀 일단 얘 둘 때문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네. 그죠? 이거 잠깐 봅시다. 자, 우주의 별이 이제 빛을 쫙 비춰서 그냥 바로 보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우주의 빛이 한데 이 중간에 어떤 기체인데 뜨거운 기체를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원래 별이라는 건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지 온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뜨거운 놈을 지났어. 살짝 얘도 뜨거워졌겠죠. 근데 얘 본성이 있어서 다시 자기 온도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뜨거운 데를 지나면서 자기 온도로 돌아가면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낮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뜨거운 걸 지날 때 이 과정으로 다시 낮아지려고 할 거다라는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저온의 기체는 이렇게 저온을 통과할 거야. 원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저온을 통과하면 일단 낮아졌어.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는 따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 먼저 이해해. 자,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쌤이 잠깐 볼게. 자, 그럼 에너지 관점으로 볼게요. 원래 있는 놈이 스스로 쉽게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면 지금 춥지? 추면 이거 온열기 켜야 되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 맞아요? 맞아? 그리고 반대로 뜨거운 거는 가만히 놔두면 외부가 뭐 차다면 자연스럽게 찰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시키면 돼요. 다시 할게. 온도가 차가운 놈을 지났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흡수했을 때 어떤 스펙트럼 나타나면 흡수 스펙트럼 나타나. 오케이? 다시 뜨거운 놈 해볼게. 뜨거운 놈 지나가면 원래 이런데 뜨거워졌어. 근데 지나고 나서 원래대로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굳이 에너지가 더 필요 없지. 에너지 방출시키겠지.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럼 뭘 이해하냐면 이거를 안 가르쳐줘. 결론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떤 놈의 뜨거운 놈 통과했니? 낮은 놈, 차가운 놈 통과했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럼 문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거 딱 보니까 뜨거운 놈을 통과하고 원래대로 다시 내려가려는 거네. 그러면 뜨거운 거에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방출이에요, 흡수예요?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에너지가 필요 없지. 그래서 방출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차가운 거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려면 전력이 같은 마치 도움을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에너지 흡수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요거까지는 배웠나? 이 다음 페이지였나? 요런 그림 혹시 중학교 때 본 적 있어요? 뭐냐면 이 전자가
오, 원자 모임 배웠어요. 이걸 배웠나? 뭐냐면 이 원자 핵이거든요. 전자는 이렇게 원궤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일로 이동했다고 치면 에너지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작아졌죠.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방출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쌤 얘기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안 그려주고 야 1번 모양의 스펙트럼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해 주면 되지. 되죠? 자 반대로 낮은 에너지에서 바깥으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갔어? 그럼 스스로 못 올라가죠?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흡수돼야 되죠. 그럼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가는데 에너지를 흡수했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흡수한 대로 표시가 나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 수소 기체에 통과시켰는데 얘는 뜨거운 수소 기체를 통과시킨 거고요. 얘는 차가운 수소 기체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어쨌든 흡수 방출의 형태는 달라졌죠. 하지만 수소 기체라는 똑같은 기체에 통과시켰죠. 그러면 특성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밑에 봐봐. 얘 D 라인을 맞춰봐봐. 아마 뭐 표시 안 되네. 먹혔다. 요 라인 똑같죠. 어쨌든 똑같은 기체를 통과시키면 흡수 방출에 상관없이 고유값으로 항상 똑같이 나타나요. 그죠? 오케이. 잠시만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제 이해되나요? 이 얘네의 방향에 따라서. 그죠? 그럼 사실은 얘가 우리가 교재는 2차원 밖으로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대학교 가면 여기 3차원 형태로 배울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면 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봐봐. 이 안쪽에 있는 보다 바깥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높게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면 에너지가 낮아지지.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게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면 에너지 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재 같은데 이럴 때 보면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계속 자 여기서 18번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18번 기억 봅시다.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지. 그럼 에너지 준이라는 게 에너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낮아진다가 아니고 높아졌지. 됐나? 자, 그 다음 전자가 가와 같이 이동할 때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네. 그러면 방출하겠죠. 그래서 빛을 방출한다. 아까 온도, 에너지, 파장 아까 선생님 필기하라는 거 있었죠. 그 맥락을 얘기해요. 자 마지막 전자와 나와 같이 그럼 에너지 올라가는 거네. 그죠? 그럼 흡수겠네. 흡수. 이동할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면 답은 이렇게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58분이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단 11시로 알고 있어요. 11시. 내일 아침 오전 11시. 그래서 진도 조금